주간 브리핑. (2016년 6월 2일) 목요일입니다. 조선일보 오늘자 12면에는 서울 메트로 19살 정비공에게 사고 책임 떠넘겼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는 이번에 2인 1조 근무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감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사건 초기엔 사고 원인을 19살 정비공 김모군 개인의 과실로 몰아가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김정환 기자입니다. 이메일을 보니까 my name is et@조선.com이네요. 김정환 기자는 이메일처럼 개념을 안드로메다에 두고 온 것 같습니다. 미디어 비평 전문지인 미디어 오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조선일보는 지난달 31일 서울 메트로 스크린도어 수리공 통화 왜 숨겼나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 메트로가 사고 당시 구의역 CCTV를 확인한 결과 김모군은 사고를 당하는 순간까지 약 3분 동안 휴대전화 통화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는 이로 인해서 김군은 전동차가 진입하고 있다는 방송을 듣지 못했고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일 서울 메트로가 지하철 선로 작업을 할 때 개인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했다면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김모군 책임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 메트로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수리하기 전에 승강장에서 회사 동료와 통화한 사실은 맞지만 기사 내용처럼 사고를 당하는 순간까지 통화를 한 것은 아니라면서 통화를 끊고 선로 작업을 하러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조선일보는 어제자 10면 숨진 스크린도어 수리공 작업 중 통화 안 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자기들이 전날 보도한 기사가 오보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오늘자에서 서울 메트로 19살 정비공에게 사고 책임 떠넘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기사를 쓴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바로 김정환 기자입니다. 김정환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기념비적인 어록을 선사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관련 기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메트로의 용역을 받아서 구의역 등의 스크린도어를 유지 보수해온 은성 PSD가 2인 1조 작업 원칙을 최소 1년 전부터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일보가 최판술 서울시 의원에게서 입수한 은성 PSD의 수리 및 교체 작업 확인서
작업사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 직원들이 손으로 작성한 작업 확인서가 194개인데 이 가운데 48개 확인서에 작업자 이름을 적는 조치자 칸에는 이름이 하나씩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스크린도어 관련 작업 중 약 4분의 1이 나홀로 작업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확인서 중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그런데 유사한 기사는 어제 CBS 노컷 뉴스를 통해서도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 철도, 도시철도 등 안전, 생명과 관련된 업무는 외부 용역을 금지하고 직접 정규직 근로자들만 고용하도록 한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 직접 고용법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3월 단 한 차례에만 법안을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 중에 철도 말고 수도, 전기, 가스 사업을 안전과 관련한 업무로 규정해서 여기도 용역을 금지하는 부분, 이 부분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안전 업무라 할지라도 용역을 금해서는 안 된다. 안전 업무라도 용역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김군이 희생됐습니다. 서울 메트로 19살 청년 노동자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에 이어서 어제는 경기도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숨지거나 부상당한 사람들 모두 시공사의 협력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서 어제 남양주 사고 희생자들도 공사 직전 안전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해준다. 하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위험 떠넘기기 구조에서는 최하위 단계에 있는 노동자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목숨 걸고 작업하는 한국적 비극을 끝내려면 외주화 악습을 뜯어고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숨진 김모 군은 병역 미필을 이유로 해고된 동료들을 위한 시위에 참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시 병역 미필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던 김모 군은 서울 방배동 서울 메트로 본사 앞에서 갓 졸업한 공고생 자르는 것이 청년 일자리 정책인가? 라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병역 미필을 이유로 고졸 청년들이 학교를 마치고도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고졸 출신이 우선적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군 방지법인데요. 누가 이 법안을 만들고 있느냐?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이번엔 홍만표 최유정 게이트 속보입니다. 정은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보석 신청에 사실상 허용 의견을 낸 현직 부장판사들이 최유정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서 보석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걸 다 시인하셨네요. 검찰 관계자는 구두 보고 없이 검찰 스스로 보석해 주어도 좋다는 식의 견해는 잘 내지 않는다. 적의 처리 의견을 낸 것만으로도 모종의 의심을 살만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적의 처리 잘 아시죠? 그 판사님이 알아서 이 사람 보석 하든지 말든지 결정하세요. 우리 검찰은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는 것이 바로 적의 처리입니다. 아니, 보석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겠다. 그럴 거면 뭐하러 집어넣었습니까? 냄새가 나는 거지요.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홍만표 변호사 간밤에 구속됐습니다. 예비 법조인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다른 사람의 계정을 해킹해서 수강 신청에 악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학교 측은 이 학생에게 중징계를 내렸는데요. 서울대 로스쿨은 매크로, 즉 자동명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올 1학기 수강 신청을 조작한 로스쿨 2학년생에게 유기정학 1년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비 법조인이 할 짓입니까 이게? 국민일보 단독 보도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여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이니까 서로 관례에 따라서 국회의장은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주장하는 관례가 맞을까? 조선일보가 민주화 이후인 1988년 13대 국회부터 2012년 19대 국회까지 총 15차례의 국회의장 선거를 따져봤는데 이 가운데 여당이라는 이유로 의장을 가져간 것은 14번, 일당이라는 이유로 의장을 가져간 것은 13번이었습니다. 어느 쪽도 관례라고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자율 표결로 갈까요? 현재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율 표결로 갔을 때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겠죠. 한국일보 이 기사도 흥미롭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간다를 국빈 방문하는 동안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기행에 가까운 외교 결례를 수차례 저질러서 청와대가 진땀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양국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9일 무세베니 대통령은 대통령궁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회의장으로 이동하면서 청와대에 대통령 수행부장이 함께 타는 것을 막았습니다. 단 몇 초였지만 경호의 공백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정상회담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무세베니 대통령,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을 하는데 이 무세베니 대통령이 참모들을 여러 차례에 불러서 큰 소리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남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야기하건 말건 큰 소리로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또 행사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팔을 여러 차례 잡아 끌거나 양국 정부가 약속한 동선을 지키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엉뚱한 장소로 인도했습니다. 친근함의 표시일 수도 있겠지만 외교 무대에서 특히 여성 지도자에게는 금기인 행동입니다. 이 무세베니가 아주 독한 독재자라고 하지요. 그래서 서방에 나름 잘 사는 나라 정상들은 무세베니를 웬만하면 피합니다. 그런데 이 무세베니를 만나러 갔단 말이죠. 이 정도 리스크는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가운데 하나로 경유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여야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신문과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유값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도 당연히 경유값 인상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동아일보 기사 일부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경유값을 올리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몰라. 국내에서는 10명 중에 4명이 경유차를 타고 다니거든. 한겨레 기사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가동 연한이 지난 발전소를 폐쇄하고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보완하는 수준의 미약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환경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뿐 아니라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까지 고려한다면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은 폐기하는 것이 당연히 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 때에 국민건강보험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불하는 요양급여 비용, 즉 의료 수가가 내년 평균 2.37% 오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년 건강보험료도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의원급 병원에서 첫 진료 때 내는 외래 초진료가 14,410원이거든요. 이게 14,860원으로 오릅니다. 450원 정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 본인 부담금은 4,300원에서 4,400원으로 100원 인상됩니다. 국민일보 일면 보도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지그룹 계열사 이지테크 노조위원장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이지테크 분회장이던 양우권 씨가 해고와 복직의 반복, 회사의 징계 처분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일기장에 복직하고 벌써 100일이 흘렀다. 그런데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고 책상 앞에 이렇게 앉혀놓으니까 정말 미치겠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놈의 CCTV, 신경이 쓰여 죽겠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미치겠다. 언제까지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가.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예, 그 누나의 그 동생이네요.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현지 시간 오는 5일 스위스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성인 1인당 매달 2,500 스위스 프랑, 즉 300만 원을 주는 방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본소득으로 월 300만 원씩 입금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해도 300만 원씩 소득을 보장해 주는 이 복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위스에서 2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었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40%에 그쳤다고 합니다. 국회도 기본소득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가가치 등 세금을 올려야 하고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월 300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면 뭐하러 일하냐? 이렇게 나올 사람들이 있다고 우려하는 건데요. 그런데 독일 여론조사를 보면은 찬성이 64%였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나 일 그만두겠다. 이런 사람은 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먼 우주의 이야기 같네요. 네.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상품권으로 청년들 일 안 한다고. 아니 연봉 100만 원 받고 누가 일을 그만둡니까? 정신 나간 인간들이지. 예. 자, 스위스에서 매달 300만 원씩 성인에게 준다. 아, 정말 참 놀라운 발상입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구의역 참사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절규. 어머니는 왜 절규하는가? 회사 측에서는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을 하며 우리 아이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메트로의 설비처장이라는 사람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보고를 안 한 우리 아이의 과실이라고 합니다. 전자 운영실에 보고를 안 하고 작업을 하면 전철이 평소 속도대로 들어와서 죽는다는 걸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정비 기술자들인데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임의로 키를 훔쳐가면서 규정을 어겨가면서 그 위험한 작업을 혼자 하겠습니까? 그것도 입사한 지 이제 7개월째고 저희 아이 20살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거라고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배운 대로 진짜 시킨 대로만 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우리 아이가 규정을 어겨서 개죽음을 당한 거라니.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뒷머리가 날아가고 없는 시체가 누워있는데 20년을 키워온 어미가 그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쫓아낸 모습이 저희 아들이 아니에요. 길을 지나갈 때 뒤통수만 봐도 우리 아들 알아볼 수 있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얼굴이 뒤통수가 날아가서 그게 절대 우리 아이가 아니라고 절대 우리 아이가 아니라고 믿고 싶었는데. 들으신 대로 서울 메트로가 아들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말한 것 때문인데 이 같은 서울 메트로의 주장은 조선일보에 의해 복창되는데 이미 조선일보는 지면을 통해 사고가 날 당시 노동자가 전화통화를 해 부주의했다는 식으로 보도했고 TV조선에 나온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도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여과 없이 인용하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안전의식에 대한 문제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19살 이제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혼자 근무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열차가 달리는 열차 아니에요. 거기서 근무를 한다는 것 자체를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누가 봐도 아주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냥 혼자 가서 아무것도 아닌 듯이 이제 수리를 했다는 거. 근데 그거 자체가 물론 어떤 안전교육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자체가 일단 문제고, 그다음에 혼자 또 전화통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게 원래 다른 교신이 있었다 뭐 이런. 아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사망한 노동자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이튿날 서울 메트로 사장 대응은 공식 발표. 사고 당일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만의 진술만을 가지고 기자 브리핑 시 그 책임을 고인에게 전가하여 유가족 분들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고인의 잘못이 아닌 관리와 시스템의 문제가 주 원인임을 밝힙니다. 사망한 노동자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 어느 부모가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 우리 아이가 죽은 거는 저도 이미 죽었습니다. 저 우리 아이 기르면서 항상 책임감 강하고 떳떳하고 반듯하라고 가르쳤어요. 저 절대 우리 아이 잘못 키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둘째 아이에게는 앞으로 절대 그렇게 가르치면 키우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책임감이 강하고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남는 건 개죽음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어린 나이에 개죽음을 당한 아이, 산산조각이 나서 죽은 아이에게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 첫째를 그렇게 잃었는데 우리 둘째 아이도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첫째 아이를 그렇게 키운 게 지금 미칠 듯이 후회가 됩니다. 김의겸 한겨레 선임 기자의 칼럼 구의역, 세월호, 그리고 97년생 일부를 보내드립니다. 1997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존재 자체로 기쁨이고 위안이었다. 우리 어른들은 외환위기의 구렁텅이에 빠졌지만
갓난아기의 베넷짓에 시름을 덜고 다시 기어오를 힘을 얻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돌려준 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이다. 죽음보다 깊고 어두운 구덩이로 애들을 밀어넣고 있다. 구의역에서 몸이 부서진 김군도, 진도 앞바다 깊이 가라앉은 세월호 아이들도 모두 97년생이다. 19 김군이 17으로 그친 단원고 학생들보다 772일 더 살았을 뿐이다. 더 버텼을 뿐이다. 구의역은 땅 위의 세월호다. 돈을 쫓느라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서울 메트로는 조직을 쪼개고 또 쪼갰다. 정규직을 줄이기 위해서다. 위험한 일은 하청에 재하청이 이루어졌다. 심지어 지하철 안전과는 무관한 광고 회사에도 스크린도어를 맡겼다. 고상한 말로는 위험에 외주하고 진실은 책임 떠넘기기다. 세월호는 거꾸로 쌓고 또 쌓았다. 20년이 다 된 낡은 배를 들여와서는 켜켜이 증축과 개축을 이어갔다. 돈 되는 승객을 더 싣기 위해서다. 배의 무게중심은 위로만 올라가서 맹골 수도에서 방향을 틀자 속절없이 무너졌다. 마른 수건 쥐어짜듯 이윤을 추구하니 위험한 일은 헐값에 부려먹을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돌아갔다. 김군만 그런 게 아니었다. 국화꽃을 들고 구의역에 온 김군의 고등학교 친구들도 대부분 비정규직이었다. 김군의 엄마는 절규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배운 대로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우리 아이를 기르면서 책임감 있고 반듯하라고 가르쳤다. 그렇게 키운 게 미칠 듯이 후회가 된다. 라면서 말을 잇지도 못했다. 세월호 아이들도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에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어른들이 구해줄 거라는 믿음으로 배가 기울어도 물이 차올라도 배운 대로 시킨 대로 따랐다. 한 단원고 여학생은 가라앉는 배 안에서 엄마, 내가 말을 못할까 봐 보내놔. 사랑한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97년생을 잃어야 할까? 남자 아이들은 곧 군대를 가기 시작할 텐데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하긴 무엇가 다르랴. 지금도 살아가는 게 전쟁인데 군대라고 얼마나 더 위험하랴 싶다. 김군도 세월호 아이들처럼 나비가 돼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거기서 서로를 만나거든 맛있는 것 나눠 먹기 바란다. 사발면 말고.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